요! 상식의 권입니다. 센서 스튜입니다.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돌아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력한 리더십과 독특한 외교 전략을 통해서 다시 세계를 흔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단 하나의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네 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중국 견제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전략이기도 한 중국 견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 전에 하루에 2개씩 영상을 올리는 지금 정말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집니다. 눌러줄 수 있나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은 선택적 관여 전략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사실 단어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이 선택적 관여 전략이라는 게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지역만 관리하고 나머지 지역은 무관심으로 대응하거나 최소한의 관여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역은 바로 중국이죠. 특히나 미국 입장에서 중국은 정말로 위협적인 대상입니다. 전체 GDP로 비교했을 때 2000년대에는 13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시기에는 7배에서 9배 정도 차이 나던 양국 간의 차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2020년 기준에는 양국 간의 격차가 1.4배 정도로까지 줄어든 상태고요. 2024년 기준으로는 중국의 GDP는 미국의 63%까지 따라잡은 상황입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과 중국 내 경제 리스크로 인해서 오늘날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9%까지 내려와서 전망이 어둡다는 것이 지배적이긴 하지만요. 미국 조선업의 쇠퇴로 인해서 중국 해군이 미국 해군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현재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보니까 미국은 어떻게든 이 중국을 짓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중국을 짓밟으려고 하는 것은 비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민주당도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어서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중국은 미국에게 맞을 운명이에요. 아무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아시아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가질 겁니다. 특히나 중국을 가장 높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줄 텐데요. 그 외의 지역에서는 미국이 점차 발을 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물론 유럽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에 남아있긴 하겠지만 동맹국들의 방위비 인상 요구를 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죠. 당장 2024년 12월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를 GDP 대비 5%로 증액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5% 정도면 전쟁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2014년에 GDP 대비 2% 방위비 지출에 합의했는데 그걸 뒤엎고 그의 2배 이상인 5%를 요구한 거예요. 이러면 한국보다도 높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웃긴 게 미국도 방위비가 5%에 못 미치는데요. 미국이 현재 3.38%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수까지 두면서 유럽을 압박하는 이유가 전부 중국을 견제하는데 자원과 인력을 집중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또한 중국에서도 기존의 전쟁이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해서 군사적 관여를 최소화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현재 수준의 관여를 유지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패고 다니는데 여기에 더 무리하게 개입하지 않을 거고요. 딱 이 정도로 지원해주는 형식을 취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까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압박과 군사적인 압박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때를 보면 어떻게 할지 살짝 보이긴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강력한 무역 정책을 시행할 겁니다. 이미 1기 행정부 시기에 관세 부과와 공급망 재편을 시도했는데요. 아마 2기 행정부 때는 더 강경해질 거예요. 2기 행정부 때는 아예 정치를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정계에서의 관례를 어느 정도 따르긴 했거든요. 근데 2기 행정부 때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정계의 관례를 다 깨부수는 거죠. 워싱턴 문법을 다 버리고 철저하게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하려고 할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공화당이죠. 근데 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공화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는 레드 스웨이프가 현실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를 능가하는 슈퍼 트럼피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국 경제 압박 정책은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될 텐데요. 우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중국의 최애국 지위를 박탈하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0.5%포인트에서 2.5%포인트 정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거기다가 각종 첨단 기술 통제 또한 강화될 것이고요. 반도체나 AI 산업 등지에서 통제하면서 중국의 첨단 기술 성장을 지연시키기 위해 각종 정책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군사 혁신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물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증액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각종 자산을 활용하여 중국 견제를 초점에 맞추어 부대를 이동시키거나 압박할 거예요. 그리고 현재 빠른 성장을 보이는 AI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AI 등을 활용한 미래 전력 개발을 서두를 것으로 보이고요. AI를 활용해서 신속한 결정 능력과 전 영역의 통합 작전을 강조하는 작전 개념 개발에 집중할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한국은 언제 AI를 도입할지 참 걱정이 되긴 합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우에는 해군력 증강에 많은 우선순위를 둘 텐데요. 일단 중국을 견제 대상자로 집어넣은 상황에서 해군력을 증강하지 못하면 중국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미국은 조선업 위기로 인해서 군함의 숫자를 늘리기는커녕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1위를 차지한 중국은 해군 함정수에서 미 해군을 앞서기 시작했죠.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소에서는 중국의 해군 구축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 해군이 얼마나 위기인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소련 붕괴 이후 처음으로 해상 지배력에 도전받고 있다고 진단할 정도였어요. 해전의 승리는 함정의 숫자가 좌우하곤 합니다. 미국 해군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수의 고품질 함대를 가진 쪽보다 더 많은 함선을 보유한 쪽이 거의 이긴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인 해전 28개 해전 중에서 수가 많은 쪽이 25번 승리했다고 분석하기도 했죠.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조선업 생산력은 232배에 달합니다. 중국 해군 함선은 2030년까지 460척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는 상황이고요. 미국 해군은 260척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규모 함대의 부재는 장기 분쟁에서 치명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죠. 거기다가 중국 해군이 함선 수만 많은 게 아니라 중국의 군함 중 약 70%가 2010년 이후에 진수된 신형 군함들입니다. 미 해군의 군함들은 전체 군함의 25% 정도죠. 그래서 양적인 차이가 나다 보니까 미국 해군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존의 조선업을 부흥하고자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선업을 다시 부흥시키거나 아니면 한국과 일본처럼 조선업 인프라가 있는 국가들의 수주를 맡겨서 수적으로 밀리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2년까지 군함을 355척으로 증강하려는 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항모 전단이나 해병대,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면서 중국에 대한 억제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작은 규모의 외교 관계들은 다 깨부수고 다닐 겁니다. 오로지 중국 견제만을 위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실제로 트럼프 진영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자 동맹의 강화뿐만 아니라 한미일 3자 협력이나 쿼드, 오커스와 같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동맹이나 협력체들은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상하게 한미 동맹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중국 견제를 위해서 동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려는 전방위적인 외교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오로지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할 겁니다. 그래서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이나 비용 분담, 역할 강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동맹국도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꼴이긴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상하게 한미동맹을 싫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양반인지라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 문제로 인해서 트럼프를 상대하는 전략을 짜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예 말이 안 통하는 상대는 아닙니다. 중국 견제하는데 힘을 합친다면 미국도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을 열고 반겨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군함을 대신 우리가 수주하여 건조해주거나 미군 함정을 정비하는 데 참여한다면 우리가 상당한 이득을 보지 않을까 싶어요. 또한 전망을 봤을 때 중국이 아직은 군사적으로 미국에 도전하기엔 약세입니다. 미쳤다고 미국을 공격해요? 그래서 아마 미중 간의 갈등은 군사적인 충돌보다는 경제 전쟁이나 기술 전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꽤 큰 피해를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때까지 잘해왔듯이 현명하게 잘 대처해서 이득을 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전략은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중국을 겁나게 패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죠.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을 얼마나 제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그 중심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샌덤 여러분들은 미국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